남성들이 필독해야 하는 결혼 진실. 여성이 마음이 떠나 외도로 기울기 가장 쉬운 세 가지. 위기의 정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다소 냉정하지만 모든 내용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진실입니다. 기혼 남성은 물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들까지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장하고, 기혼 여성분들도 조용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찾아온 외로움에 휩쓸려 잘못된 길로 빠져 소중한 가정을 망가뜨린 뒤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많은 남성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돈만 벌면 아내가 안심하고 살 것이며, 혹시라도 외도 같은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 단순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기대를 처참히 깨뜨리죠. 가정폭력도 막대한 빚도 격렬한 부부싸움도 없었는데 조용히 균열이 생겨 무너지는 결혼이 수두룩합니다. 남성들은 끝없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방치한 것도 아닌데 왜 아내가 마음을 돌렸을까 하고요. 사실 아무런 이유 없이 배신하거나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여성은 충동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요. 모든 바람과 가정을 떠나는 선택은 쌓이고 쌓인 서러움, 끝없는 외로움, 배우자의 무관심이 겹쳐 터진 결과일 뿐입니다. 결혼은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 속에도 틈틈이 금이가 있었고, 남성들은 그 미세한 균열을 매번 놓쳐버렸을 뿐이죠. 오늘 1인이 여성이 타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가장 높은 세 가지 위기 구간으로 나누어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결혼을 지켜낼 수 있지만,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아무리 평화로웠던 일상도 한순간 깨지고 맙니다. 첫 번째 위기 정정. 홀로 살아가는 유부녀의 깊은 외로움.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다 무너지는 마음의 방어선. 이 단계는 여성이 외도로 기울기 가장 흔하고 쉬운 구간입니다. 부부 간 큰 충돌이나 격한 다툼 없이 매일 반복되는 적막한 외로움만 서서히 쌓이는 상황이에요. 마치 미지근한 물속 개구리처럼 여성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결혼에 품었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죠. 유부인인데 홀로 사는 삶이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집에 같이 살아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분명 남편이 있지만 독신으로 살 때보다 더 외롭고 힘들어요. 시부모와 친정부모 돌보기, 아이 양육, 생활 잡다한 살림까지 모든 가정의 짐이 온전히 여성에게 쏟아집니다. 남편은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퇴근하면 스마트폰만 붙잡거나 친구들과 술자리 약속에 매달려 살림의 무게를 나눠지지도 않고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민지도 결혼한 지 8년 차인데 남편이 해외 무역 업무에 종사해 1년에 365일 중 200일 이상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웁니다. 남편은 늘 내가 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정말 죽도록 일한다고 말하지만 단 한 번도 민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결혼 초반 몇 년간 민지는 누구보다 참고 잘 살았어요. 아이들 등하교 챙기고 집안 살림 전부 처리하며 양가 어르신 병원 모시기까지 도맡았습니다. 아이들 아파 응급실에 데려가야 할 때 허리와 관절이 아프신 부모님 돌보기, 각종 공부학급 납북, 친척 경조사 챙기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죠. 평소 저에게 남편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니 조금은 참고 살아야지라고 자주 말했어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꼭 참고 남편에게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매일 반복되는 외로움과 무력감을 영원히 견딜 수는 없습니다. 민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건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아이가 갑자기 40도 고연의 얼굴이 새빨개지고 멍한 채 괴로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져 빗물이 온몸을 때리며 차가운 고통을 안겼고, 도로변에서 10분 넘게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지만 단 한 대도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아이를 안고 빗속에 서서 흐느끼던 그녀의 가슴은 하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차를 태워주거나 잠시 아이를 안아주거나 단순히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한마디만 건네줬으면 했습니다. 간신히 응급실에 도착한 뒤 접수, 진료비 납부, 약 처방까지 홀로 처리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왔다 갔다 하다 거의 탈진할 뻔했어요.
아이가 수액을 맞는 동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열에 달아오른 아이 얼굴을 바라보던 민지에게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하려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해외 시차로 깊은 잠에 빠진 그를 방해할까봐 걱정되어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그 순간, 평소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료가 안부 문자를 보내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이 메인 채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뜻밖에도 그 동료는 30분 뒤 포고를 뚫고 응급실로 달려와 아이를 돌보고 처방약을 사다주며 따뜻한 물까지 챙겨주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시우마, 내가 여기 있으니 혼자 다 짊어지지 마. 그 한마디에 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수년 만에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과 안심을 타인에게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 홀로 견뎌온 날들이 쌓인 외로움으로 마음이 텅 빈 상태였던 거죠. 남성들은 돈을 버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여성이 진짜 원하는 건 차가운 현금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 슬플 때 꽉 안아주는 포옹, 힘들 때 곁에 있다는 단순한 위로 한마디를 갈망해요. 단기적인 부재와 무관심은 부부 사이의 온기를 서서히 식혀버리고 밖에서 조그만 따뜻함만 만나도 여성들은 쉽게 마음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남성들은 아무리 업무가 바쁘고 피곤해도 매일 10분이라도 영상 통화를 하고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며 아내의 하루를 물어보세요. 퇴근할 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지 마시고 그녀가 좋아하는 베이커리 디저트나 평소 쓰고 싶어 하던 립틴트 하나 챙겨가는 작은 배려만으로도 큰 안심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란 매일 붙어있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언제나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위기 점점 모호한 카톡 대화에 중독되어 점차 깊어지는 정서적 의존. 결국 찾아오는 마음의 외도. 이 구간은 가장 숨겨지기 쉽고 남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위기의 최고점입니다. 많은 결혼이 깨지는 원인이 육체적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잦은 대화를 나누며 서서히 정을 쌓다가 마음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누구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카톡 친구 목록에는 수많은 이성 지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밥 먹었어? 뭐 해? 같은 가벼운 인사로 시작하지만 점차 직장과 살림에 대한 투정, 남편의 배려 없는 모습에 대한 서러움, 결혼 생활에 찾아온 우울함까지 털어놓게 되죠. 많은 여성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냥 수다 떤 것일 뿐 별다른 짓은 안 했으니 외도가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본인의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잦은 대화 속에서 진정한 정이 생기는 건 한순간이고 모호한 대화를 이어갈수록 마음은 조금씩 위태로운 나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한 번은 구독자 수아에게서 개인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녀는 결혼한 지 5년 차로 남편이 로맨틱한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남성입니다. 퇴근하면 스마트폰 게임만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 나가 수아의 속마음을 들어주지 않죠. 수아가 직장 상사에게 혼났다고 하소연하면 남편은 네가 일을 잘 못한 거지라고 타박하고 영화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면 시간 낭비하라며 무시합니다.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토로해도 아이 관리도 제대로 못한 애라고 핀잔을 주기만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아는 깊은 억울함에 잠겼습니다.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고 슬픔을 위로받을 곳도 없어 결혼 생활에 완전히 실망했죠. 그때 지인을 통해 낯선 남성이 카톡 친구로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업무 관련 잡담을 나눴지만 수아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정확히 이해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아가 인스타 스토리에 기분 나쁘다고 올리면 상대방은 즉시 공감하며 위로해주고 남편에게 소외받는다고 투정하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들어줍니다. 취미로 키우는 화초 이야기를 꺼내도 진심으로 칭찬해주죠. 시간이 지나 수아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그 사람에게 점점 의존하게 되었고 남편 몰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카톡을 주고받다가 결국 비밀스럽게 만나 식사하고 영화를 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아는 스스로 위로하며 단지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사람을 찾았을 뿐 외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정서적 의존 자체가 결혼 생활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린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귀여운 남성이 귀여운 여성과 늦은 밤까지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모호한 관계를 즐기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것일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소울메이트로 여긴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그저 심심풀이 취미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모호한 감정은 중독성이 강해서 가벼운 인사에서 장난스러운 유혹으로, 정서적 의존에서 육체적 관계로 단 한 걸음 차이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길을 걷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하는 것쯤은 괜찮다고 여기지만 점점 깊이 휩쓸려 가정을 망치고 소중한 가족에게 상처를 준 뒤 너무 늦게 후회하죠. 그러니 남녀 가릴 것 없이 결혼 뒤에는 이성과의 관계에 확실한 선을 긋고 의심살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메시지 답장을 피한다면 다툼부터 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하세요.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봐. 같이 해결하자. 결혼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다툼이 아니라 서로 할 말이 없어지는 침묵이고, 가장 큰 상처는 진심 어린 감정을 배우자에게는 숨기고 타인에게 털어놓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위기 정점 중년 부부의 별도 침실 생활. 룸메이트처럼 변한 부부. 서서히 식어가는 관계의 구간은 중년 결혼 생활에서 쉽게 간과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위기 구간입니다.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들면 연애 때의 열정은 사라지고 삶은 단조로운 평온기에 접어듭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매달리고 아내는 살림과 자녀 뒷바라지에 바빠 서서히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서로의 잠자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부부가 별도 침대, 심지어 별도 방에서 잠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서로의 휴식을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잠자리를 분리할수록 마음의 정까지 사라집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룸메이트처럼 각자 방을 쓰고 낯선 사람처럼 지내게 되죠. 깊은 대화도 따뜻한 신체적 친밀감도 사라지고 차가운 침묵만 남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정숙 누나와 남편 영철 씨는 결혼한 지 20년 차인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뒤 각자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영철 씨가 야근과 농구 시청으로 늦게까지 끼어있어 정숙 누나의 수면을 방해했기 때문에 분리했지만 시간이 지나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영철 씨는 매일 새벽까지 서재에 머물고 정숙 누나는 침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하루에 서로 10마디도 나누지 않게 되었죠. 정숙 누나는 아이질로 걱정이나 살림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어 하지만 영철 씨는 피곤하니 내일 얘기하자며 가볍게 넘기거나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시간이 지나 정숙 누나는 곁에 있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몸이 아파도 신경 써주지 않고 슬픈 일이 생겨도 위로 한마디 없고 기쁜 일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숙 누나는 동네 서예 모임에서 민호 씨를 알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성품이 부드럽고 배려심 깊어 정숙 누나가 위장이 약한 걸 알고 매끼 제때 식사하라고 상기시켜주고 가족 키우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묘목을 선물하며 키우는 팁도 공유해줍니다. 기분이 가라앉은 날에는 인내심 있게 이야기를 두고 진심으로 위로해주죠. 민호 씨와 있을 때 정숙 누나는 억지로 강한 척할 필요 없이 진심으로 아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었고 정숙 누나는 깊은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좋았던 결혼 생활이 단순한 별도 침실 생활로 인한 무관심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많은 중년 부부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별도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사랑받고 보살핌 받으며 동반자와 교류하기를 갈망하고 끊임없는 친밀한 소통을 필요로 해요. 별도 잠자리는 사소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부부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는 행동입니다. 잠들기 전 나누는 잡담, 가친의 가벼운 인사, 가벼운 신체 접촉 같은 친밀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니 중년 부부라도 잠자리를 분리하더라도 정서적 거리까지 벌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주말에는 같이 마트 쇼핑도 가고 집에서 요리도 해보며 꾸준히 공동의 시간을 만들어 따뜻한 교류를 유지하세요. 영역별도 방에서 잠들게 두지 마세요. 잠자리가 분리되면 마음의 정이 희석되고 서로가 낯선 타인으로 변해버립니다. 세 가지 위기 구간을 정리하며 전하는 진심. 오늘 세 가지 여성의 마음이 떠나는 정점을 설명한 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미리 함정을 피하고 식어가는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거창한 노력 없이 아래 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 아무리 업무가 바쁘고 피곤해도 결혼 안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아내를 돌보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언제나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출장 중일 때 매일 여러 차례 안부 문자나 영상 통화를 하고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가볍게 안아주며 오늘 정말 수고했어. 자기야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기념일이나 생일에는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작은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여성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돈 버는 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내가 투정과 서러움을 토로하는 건 무작정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직장일이 힘들다고 하면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타박하지 말고 정말 억울했겠다고 공감해주세요. 아이 키우는 게 버겁다고 하면 아이 훈육도 제대로 못하네라고 핀잔 주지 말고 우리 같이 집 나눠서 해보자라고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세요. 인내심 있는 경청과 부드러운 공감은 100마디 옳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영영별도 잠자리에서 살지 마세요. 단순한 잠자리 분리로 수년간 쌓은 부부의 정이 한순간 깨질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 잠을 방해받아 별도 방을 쓰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서로 거리를 두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매주 고정적인 공동 시간을 정해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고 가끔 작은 로맨틱한 이벤트를 만들어 젊은 시절의 따뜻한 정을 되살려 단조로운 일상이 사랑을 식히지 않도록 하세요. 오랜 시간 수많은 깨진 결혼과 나이 들어도 서로 아끼는 부부들을 지켜봤습니다. 결혼은 억지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약속입니다. 한 화분의 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물주고 돌봐야 오랫동안 아름답게 피어나지. 한쪽만 주고 받기만 하면 아무리 좋은 감정도 시들어버립니다. 여성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근본 원인은 결국 결혼 생활 안에서 필요한 동반자, 이해, 배려, 소소한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외도를 꿈꾸며 결혼하지 않아요. 여성이 진짜 원하는 건 막대한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동반자와 진심 어린 공감뿐입니다. 모든 남성분들의 아내의 속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마음이 식어 가정을 잃은 뒤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여성분들도 현재의 안정적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잠시 찾아온 외로움과 서러움에 휩쓸려 자신의 평생 행복을 망치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1인입니다. 남녀 삶의 현실과 결혼의 본질을 진솔하게 풀어 이해를 돕는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 속에서 길을 잃거나 상처받고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저장,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모든 가정이 따뜻하고 화목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랍니다.